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고무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연금 정보 전달해 드리는 연금 클리닉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 주제는 이 세액공제용 연금 계좌를 두 개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게 되면 연간 1,500만 원 이상 연금 인출할 때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 구독자분의 질문 사항이 있어서 이번 시간 영상 주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보통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목적의 연금계좌 하나와 두 번째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목적의 연금계좌,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많이들 운용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세액공제용 연금계좌를 그냥 두 개 만들어서 운용했었을 때 향후 연간 1,500만 원 이상 인출하는데 실제로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여부 같이 한번 이번 영상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진짜 연간 1,500만 원 이상 인출할 때 얼마나 절세될 수 있는지 여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구독자분의 질문사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 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연금 수령 한도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공식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계좌 평가액에다가 11-n, 자, 요 n 값이 바로 수령 연차입니다. 자, 곱하기 1.2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연금 수령 한도가 계산됩니다. 자, 그러면 이 n값이 10년이 되게 되면요, 사실상 1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요. 1에 1.2배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연금 수령 한도는 사라지게 되고요. 이 이후부터는 사실 신경 써야 될 것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연간 1,500만 원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따라서 연금 수령 한도액이 사라진 경우 연금소득세 한도액과 관련하여 연간 인출 금액이 2천만 원이 되었을 경우에, 자, 1,500만 원 기준은 연금소득세 과세 기준입니다. 따라서 1,500만 원은 연금소득세로 과세되고, 자,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만 16.5%로 부과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해서 전에 2천만 원이 16.5%로 과세되는 건가요? 자, 일단 선택지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선택지는 종합과세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아쉽게도 2천만 원 전액에 대해서 16.5%의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요. 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여러분들 세금 신고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율이 만약에 24%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게 유리하고요. 만약에 16.5%다라고 한다면 환급받을 목적이 있다. 이때는 종합과세가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찌됐던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몽땅 다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 이랬을 경우에는 통장을 분리하고 연금 개시 통장에는 매년 1,500만 원을 수령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통장에 대해서는 연금 개시하지 않고 그냥 인출해서 16.5%만 납부하는 게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이번 시간 영상에서 같이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금 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연금 수령 한도는 사라진다.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만 개시 후 10년이냐 아니면 내가 이겁니다. 만 64세에 연금 개시를 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10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개시해서 10년이 지나는 것은 만 55세 기준이에요. 만 55세 기준으로 개시해서 10년이 지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 64세에 그냥 개시해서 10년 차를 바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연차는 개시해야지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조건 있잖아요. 연금 수령 조건 만 55세 이상, 자, 플러스 납입 기간 5년 이상. 자, 요 요건이 충족되면요. 여러분들 만 55세에 연금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만 64세에 그냥 연금 개시를 하게 되면 사실상 연금 수령 연차는 10년 차고 이때는 수령 한도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경 써야 될 거는 뭐다? 연간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1,500만 원 신경 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연금 수령 한도 잘 모르는 분들은 다시 복습 차원에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1월 1일 기준입니다. 1월 1일 기준. 아니면 연금을 개시한 그 시점에는 그 개시한 날의 평가금액에 10일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를 나눠주고요. 1.2배 곱해주게 되면요.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연금 수령 한도가 되고 연금 수령 한도 이내 또는 연간 1,500만 원 이내 인출했을 때 뭐가 된다? 저율 과세 되는 겁니다. 연금소득세 과세. 세율은 5.5에서 3.3%.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요, 외워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금을 나중에 인출하거나 지금 인출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연간 1,500만 원 초과해서 인출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붙습니다. 분리과세 16.5%로 세금 몽땅 다 내거나
초과분이 아니라 몽땅 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종합과세를 하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연간 1,500만 원 초과해서 인출하고 싶을 때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세액공제 계좌를 두 개로 나누는 건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계좌를 두 개 만드는 거. 첫 번째 계좌는 이겁니다. 연금 개시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계좌에서 만약에 연금 개시 신청을 하게 되면 자, 얘는 얼마로 인출하면 될까요? 연간 1,500만 원 이내 금액을 인출하면 뭘 받을 수 있다? 저율과세 5.5에서 3.3%의 연금 소득세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2번 연금계좌는 아예 연금 개시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냥 필요한 만큼만 인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계좌에서는 1,500만 원까지 인출을 하게 되니까 2번 계좌는 플러스 알파 계좌를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알파를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이 없냐?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적용받은 분과 그리고 운용이익이 이 계좌 안에 담겨져 있고 그 돈들이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 자, 얘네들은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계좌에서 1,500만 원 초과하게 되면요. 이때는 5.5에서 3.3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다만 이렇게 계좌를 분리해가지고 하나의 계좌는 연금 개시 신청하고 하나의 계좌는 연금 개시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연금 개시 신청하지 않은 계좌는 16.5% 기타 소득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의 계좌 인출하는 것보다는 세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후 연 1,500만 원 초과해서 인출하면 인출금의 전액에 대해서 16.5% 또는 종합과세 되지만 자, 연금 계좌를 구분해서 하나의 계좌에서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요. 이때는 하나의 계좌에는 저율과세, 연금소득세 부담하면 되고요. 하나의 계좌에는 기타 소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1번 계좌에서 돈이 몽땅 다 빠져나가게 되면 2번 계좌에서 이제는 뭐 하면 돼요? 연금 개시. 자, 그러면 연금 개시 신청하시게 되면 또 뭐가 되는 거죠? 연간 1,500만 원까지는 또 뭘 받을 수 있다? 저율과세. 자, 이러한 과정으로 한 번쯤은 활용을 해볼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연간 1,800만 원을 납부한다라고 했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지 한번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일단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죠. 자, 다만 계좌가 많아지니까 보니까 관리는 생각보다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간 1,800만 원을 납입한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계좌 구성은 어떻게 가져가냐? 자, 일단은 A 계좌는 연금저축 펀드로 가져갑니다. 자, 900만 원까지 부담하시고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으로 활용하고요. 자, 두 번째 계좌는 연금저축 펀드로 만들어서 연금 개시를 신청하지 않을 용도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연금 개시 신청은 어떠한 상품으로 하냐? 바로 IRP 계좌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면요. 자, 우리가 연금 개시를 하지 않더라도 인출할 수 있는 계좌들은요. 연금저축 펀드가 가장 적합합니다. 자, IRP 계좌의 경우는 연금 개시를 하지 않게 되면요. 여러분들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금을 인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연금 계좌 첫 번째로는 연금저축 펀드로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 연간 900만 원까지 채우시고요. 자, 두 번째 B 계좌의 경우는 연금 개시 미신청용 계좌로 450만 원까지 부담하고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C 계좌에서 마찬가지로 450만 원 납부하고 얘도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세액공제 납입 한도 연간 900만 원까지는 충분히 모두 다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C 계좌에는 연금 개시 신청해 주시고 나머지 B 계좌와 그 다음에 A 계좌 얘네들은 뭐 사실 연금 개시 신청을 하던 하지 않던 뭐 사실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뭐 활용하기 나름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연금을 이렇게 분할해서 부담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 1,500만 원 초과하더라도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이 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방법은 누구에게 적합할까? 첫 번째, 연간 1,500만 원 이상을 연금 인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계속적인 소득 활동으로 인해서 연금 개시 시점이 늦춰지는 경우 이때는 하나의 계좌 인출해서 1,500만 원 빼고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초과 인출하더라도 그 자금은 그냥 어쩔 수 없이 16.5%를 부담하는 이러한 전략을 활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연금 계좌 납입액이 많은 경우 인출 한도는 정말 많은데 세금 때문에 1,500만 원까지만 인출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연금 수령 한도가 연간 1,500만 원 초과하려면
자, 연금계좌 평가액은 1년차 기준으로 1억 2,500만 원까지가 딱 1,500만 원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금액을 초과해서 연금계좌 안에 자금들이 들어있게 되면 사실상 연금 수령 한도는 1,500만 원이 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500만 원 이하를 인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연금 개시 후 최대한 많은 금액을 빠르게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 계좌에는 연간 1,500만 원 이내 금액을 인출한다. 연금을 개시한 계좌에서는요. 두 번째, 연금 안 한 계좌에서는 필요한 자금만큼만 인출해서 어쩔 수 없이 16.5%의 세금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그냥 저율과세, 연금소득세 과세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 조금 관리는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연금 개시를 몽땅 다 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개시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연간 1,500만 원 이상의 연금 인출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방법들도 한 번쯤은 충분히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근 교육 3단 프로그램 열심히 운용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